자,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적 전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명확하고 확실했던 세계가 양자역학이라는 기묘하고 불확실한 세계로 넘어가는 그 혁명의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죠. 오늘 이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물리학의 거인 아인슈타인의 이 한마디 정말 유명하죠. 모든 건 예측 가능하고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착착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던 그 이전의 우주관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라는 게 사실은 이 우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양자혁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자, 이야기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턴 이래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고전 물리학의 법칙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혼돈의 시점에서 시작되죠. 1920년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는요, 물리학의 황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똑똑한 천재들이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시선은 단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향해 있었습니다.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닐스 부어, 이 이름들만 봐도 정말 엄청나죠? 이 거장들이 하나의 지적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아무도 몰랐던 원자라는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젊고 빛나는 천재였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이 이력을 좀 보세요. 23살의 나이에 양자역학의 수학적 토대인 행렬역학을 만들고 31살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재능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이 위대한 여정은 하이젠베르크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위대한 스승, 닐스 보어가 있었죠.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이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관계가 20세기 과학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보어의 코펜하겐 연구소는 말 그대로 새로운 물리학이 태어나는 성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하이젠베르크가 병 요양차 떠났던 헬골란트라는 작은 섬에서 했던 깊은 사색과 두 사람의 치열한 대화가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의 토대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자, 보어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상부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자가 어떤 때는 입자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파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하이젠베르크의 결정타가 더해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죠. 어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운동량을 알 수 없게 되고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측정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천재의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양자역학의 표준, 이른바 코펜하겐 해석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단 한 명의 거인이 있었죠. 드디어 이번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두 거인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20세기 최고의 지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수학 공식이 맞냐 틀리냐 하는 그런 차원의 논쟁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근본적인, 말 그대로 물리학의 영혼이 무엇이냐를 두고 벌인 거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두 세계관의 차이는 정말 극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객관적인 물리적 현실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반면에 하이젠베르크와 보어는 아니, 우리가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바꾼다고 주장했죠. 한쪽은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 다른 한쪽은 모든 게 확률일 뿐이라는 확률론, 정말 거대한 충돌이었죠. 자, 이제 시간은 수십 년 뒤로 훌쩍 건너뜁니다. 그 치열했던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하이젠베르크는 도대체 왜 이 부분과 전체라는 회고록을 쓰기로 결심했을까요? 1969년, 이제는 노년이 된 하이젠베르크가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가 뭘 발견했는지 기록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위대한 과학혁명 뒤에 숨겨진 그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던 거죠. 이 책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책을 보면요,
보어, 아인슈타인, 플랑크 같은 거장들과 나눴던 실제 대화가 생생하게 복원되어 있어요. 그들의 뜨거운 우정, 치열한 논쟁,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죠. 심지어 나치 독일이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과학자의 윤리적 딜레마까지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 부분과 전체가 담고 있는 그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가장 작은 입자, 즉 부분을 이해하는 건 결국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절대로 뗄 수 없는 문제라고요. 부분과 전체는 늘 서로를 비추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하이젠베르크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묻는 질문이 우리가 얻는 답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양자세계에서 우리 관찰자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대상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연구하는 현실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철학적 가르침일 겁니다. 이 생각은요, 우리와 우주 사이에 있다고 믿었던 그 단단한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가 우주와 얼마나 친밀하고 또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관찰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